30일 월전 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직판 광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티쿠는 2007년에 이 아도프린트라는 사이트를 열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거의 45도, 60도 해마다 급성장의 급성장을 거듭했죠. 물론 2015년 무렵부터는 이미 티쿤이 플랫폼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매출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전을 보더라도 정말 그 어떤 회사보다도 성장을 못하지 않았죠. 티쿤보다 잘한 데도 정말 많으니까요. 티쿤이 2020년도에 300억 거래액을 기록했는데 이미 일본에 1000억, 1300억 파는 회사도 있고 중국에 1000억 파는 회사도 있으니까 아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준수한 수준이었죠.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제가 직접 이 티콘 직영 사업을 지휘를 했었어요. 아도 프린트 초창기 때부터 마케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티쿤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가장 핵심적인 배경에는 역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상거래업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해외 직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김없잖아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당연히 팔리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도 광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들어갈 때는 현찰이 들어오고 나올 때는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강신장이 아니면 인터넷 광고 잘 못합니다. 어제 제가 두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두 분 다 광고를 안 하셔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별로 광고를 안 하게 된 거고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죠. 또 한 분은 코로나가 왔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광고를 안 했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정말 차라리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콘이 이렇게 줄기차게 성장했을 때 저는 제가 제일 잘한 거는 검색어 광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는 오버추어를 통한 광고가 야후에만 적용됐어요. 그때는 일본에 구글이 없었어요. 구글이 없이 야후만 있었는데 이 사이트, 이 명함 사이트 아도프린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명함 스티커라고 치면 상위 4개가 유료 광고였어요. 상위 4개가 유료 광고였는데 상위 4개 중에 반드시 티쿤이 노출되게 했어요. 그래서 365일 연중 무휴로 유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2007년도에 제가 아도프린트 사업을 처음 할 때 원엔 환율이에요. 2007년 10월에 처음 장사를 했는데 100엔 79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엔 1030원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100엔은 1000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엔 10원. 근데 100엔 790원이면 이게 아무리 잘해도 환율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가 진짜 힘든 때였어요. 이때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줄기차게 광고했죠. 줄기차게. 그래서 그 다른 건 못해도 검색어 광고 상위 4개만 노출되는 검색어 광고 중에 항상 2위는 했어요. 1위는 못했어요. 1위는 글로벌 명함점인 비스타프린트가 우리가 그 당시에 기억도 안 나요. 뭐 하도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클릭당 얼마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클릭당 과금을 최대로 올리면 비스타프린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꼭 더 비싸게 매기는 바람에 1등은 도저히 못했고, 그래서 아유 네가 1등 먹어라 그러고 짱 먹어라 그러고 저는 항상 2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비를 얼마를 썼냐 보면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티콘이 광고비를 집행한 게 2007년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2007년 10월, 11월, 12월은 뭐 그 지나간 거라서 기록이 없고 2008년도에는 월 평균 35만 엔을 썼어요. 2008년도에 35만 엔 쓰다가 2009년에는 월 평균 114만 엔을 썼어요. 2010년에 150만 엔, 170만 엔, 2012년에 200만 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430만 엔을 썼어요. 그래서 2016, 17년도부터는 실제로는 월 2천만 엔을 썼어요.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게 2012년 그래프잖아요. 2012년 9월, 2012년 10월 이렇게 그 전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2013년 8월부터 매출이 정체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2012년 가을부터 서서히 N고가 시작됐어요. N고가. 2012년부터 서서히 그동안 1370엔, 1500엔, 1400엔 하던 게 1280엔, 1100엔, 드디어 1000엔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워낙 환율이 좋을 때 회사 인원을 늘려놨던 게 이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은 줄이기 싫어서 광고비를 줄였어요. 2013년 이 무렵에. 광고비를 줄였더니 그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광고비를 줄이니까 매출이 급감해버려요. 안 늘어요. 그래서 이때 너무 놀라서 중요한 이제 교훈을 얻었죠.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내년에 뿌릴 종자는 삶아 먹지 않는다. 이 속담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광고비는 종자라는 거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줄이는 것은 농사꾼이 배가 고파서 종자를 삶아 먹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이 광고비를 지출한 거예요. 광고비를 2013년도에 180만 원 됐던 거를 430만 원으로 2배 이상을 증액한 거죠. 광고비를 증액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 실제로 오프라인 영업도 광고잖아요. 광고 홍보비로 봐야죠. 오프라인 영업 조직도 늘리고 광고비도 늘리면서 실제로 회사 전체로 봐서는 2억 가까이 광고비를 집행한 겁니다. 광고비를 집행해서 이렇게 막지에 오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확신을 해요. 전자상거래업은 광고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제가 너무나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경험도 했어요. 티쿤이 해외 일본에 진출했을 때 한국에서도 티쿤보다 훨씬 큰 인쇄 업체들이 3개나 일본에 진출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시절에. 근데 그분들은 돈도 더 많고 경험도 많고 기계도 있었는데 결국은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잘했어요. 악착같이 2위 자리는 지킨다. 이런 철칙을 가졌고,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뭐 실무를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제발 광고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 할 때는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왜냐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그것만 해도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광고하는지 잘 몰라요. 다행히 티쿤이 직영하는 공기간판 사업부에서 온라인 광고했었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도 처음 봤어요. 매체별로는 어떻게 광고하고 있고 유형, 그러니까 키워드, 디스플레이, 쇼핑 리스트 이런 거로는 어떻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학습회가 아니고 정담이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막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공기간판 사업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임정선 본부장님께서 공기간판 사업부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공기간판 사업부 매출 현황입니다.
어쨌든 연매출 보면 쭉 올라갔죠. 근데 작년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조사에서 물건을 잘못 만들어주는 바람에 리콜에 걸렸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매출이 급감했죠. 근데 2021년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 공기간판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단어조차 없을 때 한국 공기간판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엄청나게 성공시킨 임정선 본부장이 최근에 광고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공기간판 사업부 현황인데요. 지금 이번 달에 2,700만 엔, 2억 7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그래서 잘 했으니까 한번 임정선 본부장님 화면 통제권 드릴게요.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셔요. 예, 뭐야, 얼굴 노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로 하셔요. 예, 드렸습니다. 네. 공유되었을까요? 공유됐나요? 제가 이거 안 켜가지고 저도 잠깐 볼게요. 지금 공유 안 된 거죠? 잠깐만요. 채팅창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공유됐나요? 네, 공유되어 있습니다. 예, 공유됐대요. 하셔요. 네, 저희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에드사인이 2019년도 온라인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로 전체 매출 4% 정도에 해당합니다. 매체별로 구분을 해보면 구글, 야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랑 연동해서 진행했고요. 프레스 릴리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글은 상반기에 이제 월 평균 40만 원 정도 썼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경쟁사도 늘고 이제 입찰 경쟁이 심해져서 증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증액을 하다 보니까 또 증액한 만큼 전환도 이제 꾸준히 좋아져서 광고비도 계속 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나 야후에 비해서 타겟팅이 정교해서 이제 유사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뭐 이제 제품의 인지도나 브랜드 확산, 트래픽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광고 성과를 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제 콘텐츠를 교체하지 못하면은 이제 잠시 발신을 좀 멈추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프레스 릴리스는 이제 밸류 프레스라는 월 정액제로 이용을 했었고요. 기업이 소비자한테 직접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와는 달리 이제 제3자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보도 형태로 이제 객관적으로 정보가 발신되는 만큼 소비자의 신용이나 공감을 얻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에어 간판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론칭한 바이바이 바이러스 홍보를 위해서 다시 좀 업체를 바꿔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제 취급하는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 매체가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를 좀 유형별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는 키워드 광고. 저희는 지금 6년차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키워드 광고에서 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입찰 경쟁 상황이나 뭐 시즌 등에 맞춰서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제 서브 키워드를 계속 개발해가는 것, 이 두 가지 유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제외한 그 외의 광고, 대부분 이미지나 동영상 기반의 광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분석 툴이 라스트 클릭을 전환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 전환율만 보고 따지면 굉장히 효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스트 클릭까지 오는 이제 여러 여정 가운데 분명히 이제 지원 전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환율이나 이런 걸 따지지는 않고 뭐 허용 금액을 미리 세워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기간별, 콘텐츠별 성과를 비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그 매출의 4%를 광고비로 쓰잖아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예, 4, 5% 정도 됩니다.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상품 특성상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비용도 있고 이제 전시회 출전과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마케팅 비용으로 10% 가까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해봤을 때 광고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 채널은 많죠. 네, 광고 채널은 많습니다. 근데 왜 증액을 안 하세요? 증액하면 증액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지 않나요? 증액하는 만큼 즉시 매출이 늘어나는 광고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광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광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잠재 니즈가 낮고 이제 타겟이 굉장히 광범위한 이거는 이제 시장 초기에는 에어간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상품 자체를 몰랐으니까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하고 브랜드 인지도 확산의 개념으로 투자하는 목적. 감사합니다, 본론입니다. 잠깐만 이제 소리 좀 죽여주실래요? 제가 소리 죽였어요. 예, 하셔요. 네. 네. 이렇게 제품과 브랜드 확산을 개념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투자 개념으로 하는 이런 광고가 있는데 이런 광고가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광고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사 잠재 고객을 정보를 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그런 타겟층을 확보한 고객 타겟으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거의 이제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 이제 구매를 염두에 두고 타사랑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고객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반드시 이제 구매 확률이 높고 이런 메인 키워드로 광고를 했을 때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에 있어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노출이 안 되거나 광고를 못하는 일이 없이 최대 예산으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그룹에 있어서는 사실 돈을 투자한 만큼 바로바로 이제 수익으로 이어질까라는 부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그 예산 안에서 좀 효율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가 지금은 제일 효율이 좋나요? 아무래도? 네, 키워드 광고가 제일 효율은 좋습니다. 또 키워드 광고는 어차피 한번 세팅하면 조금씩 수정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힘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손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이미 많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색 최적화 광고는 어떤가요? SEO 광고는? SEO는 그냥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 SEO 광고의 효율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SEO 그러니까 검색 최적화 작업을 했을 때 네. 회원을 유입하는 데서 SEO 작업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 같으세요? SEO 순위가 유료 광고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아니 SEO 작업을 우리가 하면 네. 그러니까 일단 상위 노출이 되면서 그걸 보고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냐고요. 네, 많습니다. SEO도 중요하네요. SEO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 2, 3위 안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광고비 효율 측면에서도 SEO는 중요합니다. 검색 최적화 작업을 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효율이 나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회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데까지 SEO 작업을 해둬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개념을 어떻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표 네. 키워드에 대해서는 SEO는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효율이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는 키워드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경쟁이 높은 키워드는 이제 첫 페이지 순위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과 이제 비용이 걸릴 것 같고요. 상당한 시간이라면 처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갔을 거잖아요. 보통 예, 여러 이제 경쟁사가 많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뭐 페이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요 순위에서부터 이제 점점 앞 순위로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려놔야 될 거고, 네. 광고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고, 네. 광고 입찰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최적화 작업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순위를 앞으로 옮기기까지 키워드마다는 좀 상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게 뭐 이렇게 한두 달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로 보면 검색어 광고하고 내 거야. 검 맞니? 고마워. 나 검색어 맨날 누르는 거 광고하고 까먹었어.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검색어 광고하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은 외주 주셨어요? 저희가 사이트 오픈했을 당시에는 외주를 줘서 이제 저희 계정 안에서 다 세팅을 해줬고요. 네, 외주 그리고 줬어요? 예, 처음에? 예, 맨 처음에는 외주로 맡겼다가 네. 16년도 가을 정도부터 아마 저희가 자체 부서 내에서 운영을 이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주 줬다가 왜 직접 했어요? 이제 초반에 세팅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순 작업이기도 해서 그거는 이제 외주에 맡겨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상태가 좋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외주로 맡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가 생겼고 굳이 뭐 의뢰하지 않아도 부서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초기에 외주 줄 때는 일본 업체였나요? 네, 일본 업체였습니다. 한 달에 외주 작업비가 얼마였어요? 광고 비용의 몇 %라는 수수료로 책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예. 네. 예, 하여간 뭐 좋은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분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요. 지금 마이크 꺼진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하여간 좋은 경험이죠. 이런 경험 통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질문할 거 없으면은 오늘 월전 정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내일은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시간 되는 만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